이쯤 되면 이제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거나 하는 건지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려면 특정한 근거나 원칙이나 기준이 있어야죠. 지난번에 제가 부탁까지 드렸었죠. 우리 위원장님, 정정식 간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 저 한 명입니까? 피고인이었던 사람도 있고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신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과 저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왜 법사위에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꾸 부각시키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동훈 장관과 저는 무슨 검사와 피의자를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한동훈 장관의 기소되셨죠. 발언에 네. 대해서 그리고 지금 제가 무슨 피해자고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지금. 더 피해자라는 라고 보는 견해가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많지 있다는 않아요. 얘기입니다.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아니 지금 그런 태도를 바꾸란 지금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 충돌의 자,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이런 식의 것이죠. 태도가 저를 보고 저한테 자, 얘기하고 어디를 있잖아요. 지금 자, 최강욱 의원님 계속해 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모습들을 원하시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뭔가 법사위의 분위기를 흐리고 파행을 유도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법사위원으로서 여기서 발언하는 내용이 본인의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해서 이해충돌을 불러올 만한 신상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재판과 수사에 관여되고 압력을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발언을 한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윤리위에 제소하시든지 하는 방법을 택하시기를 권하고요.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한번 보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가급적 자제하려고 하지만 그 고발사주 사건의 당사자 중에 한 분이었던 분들이 그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해서 여기서 공식적인 발언을 얼마나 했었으며, 그다음에 본인들이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하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대해서 일일이 그 사건의 방향을 주문하고 처리 방향을 주문하고 이런 것들이 도대체 구체적인 관여인 것인지 여기 앉아서 지금 결산 심사를 하는 것이 사건과 재판에 관한 구체적인 관여인 것인지, 그렇게 제가 법사위원회 지위를 남용해서 사건과 재판에 관여를 하고 압력을 넣으려고 했다면 제 사건의 처리 결과가 지금 그 모양 그 꼴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도 아마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제가 저에 관한 거니까 저도 한 말씀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자, 한동훈 장관님, 사실상 채널A 사건은 지금 1심에서 재판 중이죠. 그 재판의 핵심 당사자,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가 가까운 핵심 당사자, 기소된 내용만 본다면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 우리 신상 발언을 최강욱 의원님께서 하셨으니까 한동훈 장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하십시오. 어차피 예. 위원회에서의 이해충돌 결정하시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결정되면 따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부터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어떤 기소되고 재판된 당사자로서 어떤 법무부라든가 대법원 수장에게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최강욱 의원께서 기소된 사건은 큰 틀로 두 개인데요. 조국 전 장관 관련한 이 관련한 사건 부분은 제가 반부패 부장으로서 기소에 직접 관여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채널A 관련한 부분은 이동재 기자가 하지 않은 말, 결국은 저를 타겟으로 한 얘기인데, 유시민한테 돈 안 줬어도 돈 줬다고 말해라 이런 얘기를 허위 사실을 조작해서 퍼뜨린 부분에 대해서 기소돼서 재판 받으시는 거고,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접니다.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시고요. 그런데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의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박범계 의원님께서는 전임 장관님으로서 박주민 의원님 아니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박주민 의원께서도 지금 박범계 전 장관님은 뭔 신상 발언 하시려고? 박범계 의원님 뭔 신상 발언 하시려고? 제 질의가 끝난 뒤에 우리 중앙 장동영 의원께서 했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하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짤막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잘 지금 대체 토론 잘 자, 나가고 있는데 자, 제가 3분 드리세요. 예. 그러죠. 조금 유감입니다, 우리 장동혁 의원님. 아까 우리 저 여당 간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저 존경하는 최강 의원님 지적처럼 구체적으로 법사위원이라는 이유로 자기와 관련된 사건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기관장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특별히 영향을 미칠 의도로 발언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 저나 박주민 의원님이나 제가 아까 마찬가지인데요. 법무부 장관께도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한 직후에 청동희 의원님이 왜 느닷없이 그런 발언을 했나 이해가 안 돼요. 대체 토론을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법사위에서 이 결산을 하는데 이렇게 대체 토론을 심도 있게 여야 의원님들이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느닷없이 그런 지적을 하세요? 그러더니만 장관께서는 또 뭐 위원장님의 또 특혜를 받으셔가지고 또 신상 발언을 하는 것도 역시 참 특이한 사례군요. 그렇게 떳떳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대체 토론 잘 하다가 왜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미궁으로 빠집니까? 이 미궁을 원하는 의도가 뭐예요? 누누이 그렇게 과거에 지적이 되어 왔던 부분이고 의원 각자의 양식과 소양에 다 맡겨져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의원님께서 뭔가 의도를 갖고 저 역시 재판받는 사람이고 우리 박주민 의원님도 그렇습니다.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기소의 정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투고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유감입니다. 자, 박주민 의원님, 그 박범계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뭐 두 분 중에 한 분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 장관이시자 현 위원이신 박범계 위원님께서 대표로 예? 그러면 지금 다시 또 장동혁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신상 발언입니까? 예, 신상 발언 하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대법원 때 이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의원에 출석했다가 늦게 왔는데 발언이 다 끝난 다음에 왜 그런 지적을 하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오늘은 정학원 의원께서 발언하기 전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그것이 다만 박범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이후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지 제가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예전부터 문제가 쭉 있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논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매번 이렇게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더 특별한 여러 가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뭐 제가 이 대체 토론이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뭐 방해하려고 하거나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그건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만. 박범계 의원님. 자, 예. 자, 박범계 의원님, 예, 또 장동혁 의원님 좀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우리 간사님, 박주민 의원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하십시오. 저는 사실 법사위 6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길게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위원님들보다는 제가 더 길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태도는 제가 기존에 봐오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지금 장관에게 발언 기회를 준 것뿐만 아니라 수차례 장관의 어떤 답변을 보완해 주시거나
커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이게 국회 상임위원장이시라는 그 위치에 과연 부합하는 모습인가라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모습보다는 좀 더 우리 법사위 위원들의 발언이라든지 질의가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예, 조수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가령 법무부에 대한 결산 같은 경우에는요, 2021년도이기 때문에 이게 전 장관님과 관련한 사안이에요. 조수진 의원님 예.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를 좀 예, 당겨서. 전 장관님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전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에서 질의를 하시는 것도 사실 매끄럽지는 않은 일입니다. 불편하고요. 그렇다면 더더욱이 질의를 하실 때 힘이 센 분이라든가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분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전임 장관이기 때문에 어떤 여와 야라든지 정파를 뛰어넘어서 정말 후임 장관에게 조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특별감찰관은 2015년에 도입이 됐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내내 공석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국회에서 할 일을 해야죠. 그래서 여야가 추천하면 그 작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내내 안 하다가 전임 장관이 후임 장관에게 이 정권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시는 것도 모양새는 참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야를 떠나서 질의할 때 여러 가지를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 하셨습니까? 자, 최강 의원님 뭐 말씀 다 또 하시려고요? 이제는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신상 문제를 가지고 이런 논의가 있다는 것이 과연 공적인 문제인지 사적인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위원장님의 진행 과정에서 우리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본인이 사인의 위치에서 특정 기자와 의사연락을 하면서 했던 발언을 가지고 지금 사실상의 피해자가 되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사익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재판이 잘 진행돼서 지금 머지않은 시기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건이고, 그런 사건에 대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발언을 사적인 이해관계에 기초해서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부분과 태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적과 향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진행에서 유념해 주시고 장관의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